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아들을 둔 60대의 아버지입니다. 원래 자식은 부모의 자랑이라고 하지만 저희 아들은 제게 좀 더 남다른 의미였습니다. 평생 제 아들 하나 보고 살았을 만큼 아들은 제 인생의 자랑이자 모든 것이었어요. 아들은 뭐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었고 나한테 그런 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제 삶의 원동력이 되었죠. 젊은 시절 아이 엄마를 만나 가정을 꾸린 저는 늘 가족을 위해 충실한 가장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금슬이 좋았던 저희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외동 아들을 갖게 되었죠. 다정하고 따뜻한 성품의 아내와 저를 반반씩 쏙 닮은 아들을 낳은 저는 더없이 행복한 남자였고 자식을 낳으면서 비로소 완전한 가정을 꾸리게 된 저는 그 후로 더더욱 믿음직한 가장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당시 저는 남들이 다 알 법한 중견기업에서 일을 하며 탄탄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세 식구 먹고 사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월급쟁이이다 보니 아주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외동아들이다 보니 줄줄이 자식들 건사하는 것보다는 쉬웠고 하나뿐인 자식에게 모자람 없이 아쉬운 소리 않고 키울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저도 아내도 더 바랄 것이 없었고 아들한테도 모자람 없는 부모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아이는 일찍부터 사교육을 시작하며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저는 그런 자식이 제 덕에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이 삶의 행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좋은 엄마로 아내로 저를 내조했고 처가댁에서도 저를 아들 같은 사이로 대해주신 덕분에 늘 감사할 따름이었죠. 불평도 불만도 있을 수 없는 안정적인 생활이었기에 전 그런 제 삶에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정한 아내의 잘생기고 똘똘한 아들까지 억만장자가 와도 부러울 것 없는 저만의 행복이었죠. 그렇게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12살이 되었고 이제 얼마 뒤면 중학생이 되어 교복을 입은 모습을 상상하며 저는 곧 학업에 매진해야 할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더욱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욕심에 진급을 위해 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바쁘다고 해서 가장 노릇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려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도 더없이 중요했기에 저는 시간만 나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때의 아버지들은 돈만 벌어다주는 존재였지만 저는 그런 무정한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유가 생기면 늘 가족들과 여행을 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12살 무렵 제가 우연히 휴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진 바람에 한동안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일을 한 덕분인지 매년 떠나는 여름 휴가 말고 2박 3일 정도의 짧은 여유를 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동안 일 핑계로 가족들에게 소원했던 저는 그 휴가를 보람차게 쓰고 싶었습니다. 계속 과로를 해서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동안 아버지 뒤통수만 보느라 말도 못하고 아쉬워했을 착한 아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 짧은 휴가를 알차게 쓰려 아내와 아들과 함께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짧은 일정에 가까운 강원도로 여행을 떠난 저희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강원도는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가보고 오랜만이었는데 어느새 12살 된 아들을 데리고 가게 된 것이 감개무량했죠. 덕분에 저희 부부는 아들에게 오래전 추억을 설명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조금은 이른 초여름이었지만 아들이 물속에서 즐겁게 노는 모습도 보고 신선한 바닷바람도 마시며 저도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3일 동안 더없이 즐거운 여행을 마친 저희는 아쉬운 마음을 갈무리하며 다시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영훈아, 이번 여행 어땠어? 재밌었어?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재밌었어요. 내가 가본 여행 중에 짱이야. 그래, 영훈이 언제는 제주도 갔던 게 제일 재밌었다고 그러더니 그때보다 더 좋아? 그때도 좋았는데 이번엔 더 좋았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수영도 하고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아빠가 다녔던 추억의 장소들도 가보고 뜻깊었던 것 같아요. 녀석, 그런 소리도 할 줄 알고 이제 다 컸네. 그래도 좋았다니 정말 다행이네. 그럼 우리 다음에 여기로 또 여행 와요. 네? 그래. 다음에 또 와야지. 앞으로 더 자주 오자. 아들이 무척이나 좋아하는 모습에 전 더없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역시 이런 게 행복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저희 가족의 화목함을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전 여행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임에도 왠지 다음 여행이 더 기대가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행의 여운을 즐기러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로 달리던 저희 차는 누군가 일순간 뒤에서 들이받았고, 갑작스런 충돌에 좁은 국도를 달리던 전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대를 쥐고 있던 제가 어떻게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차가 전복되고 말았죠. 차가 뒤집히던 순간 아들을 걱정하던 전 아들에게 손을 뻗으며 그대로 의식을 잃었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얼마나 자고 일어난 건지 수술이 끝나고도 며칠 만에 의식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깨어나자마자 아들과 아내를 먼저 찾았던 전 다행히 가족들 모두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기도 잠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골절과 찰과상이라 큰 수술도 필요 없었습니다. 물론 차가 뒤집힐 정도로 충격을 받았기에 언제 어떤 후유증이 생길지 모르지만 아직은 괜찮다고 하니 다행이었죠. 저도 꼼짝없이 팔다리가 고장난 상태였지만 회복하면 걸어다닐 수는 있다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였던 건 가장 어린 아들이었어요. 뒷좌석에 앉아있던 아들은 차가 전복되며 한쪽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고, 제가 의식을 잃은 사이 다리 절단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뒤늦게 알게 된 전 끔찍한 현실에 절규할 수밖에 없었죠. 모두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에 자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으니 멀쩡히 회사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한번 만신창이가 된 제 몸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상이 심각했던 전 더 이상 예전처럼 일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일도 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1년이나마 재활기간을 주시면 어떻게든 회복하겠다고 사정을 해봤지만 회사에선 일개 직원인 제 사정을 알아주지 않았죠. 덕분에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전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가족들 병원비와 치료비로 전부 탕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목숨만은 건졌기에 다행이라 생각하고 싶었지만 그 후로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저의 몸 상태와 여유가 없어진 가게 사정에 전 한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놓이자 아는 어느 순간부터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늘 긍정적이고 웃음이 많던 밝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절 보고 아들의 다리를 볼 때마다 끔찍한 표정을 짓는 걸 숨기지 못하더군요. 마치 자기한테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눈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에 저 역시도 지쳐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저의 잘못이라는 생각에 전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날 여행을 가지 말 것을, 국도를 달리지 말 것을, 제 선택을 한없이 후회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돌이킬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행복했던 저희 가족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부쩍 짜증이 늘어난 아내는 저를 구박하며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고, 운동을 좋아해 활달하던 아들은 한쪽에 의족을 찬 채로 방에 틀어박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가족들과 저의 상황에 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나마 몸을 조금은 회복하여 간신히 다시 일자리를 얻게 되었지만 예전처럼 잘 나가는 회사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낮춰 중소기업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마저도 어려워진 후에는 공장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예전의 일 관련해서 따두었던 자격증 덕분이었지 그마저 없었더라면 아주머니들 틈에서 포장이나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게 되어서 감사했던 전 몸에 기름 냄새 묻는 줄도 모르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공장으로 추락하면서 연봉이 반토막이 났지만 그마저도 없던 시절을 생각하면 뭐든 열심히 해야만 했으니까요. 물량을 맞추기 위해 하루 종일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땀 흘리며 일을 하던 전 집에만 가면 녹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도 잠시도 쉴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선 상사들 눈치 보고
집에선 아내 기분 맞춰주며 살아야 했거든요. 아내는 매번 제가 퇴근해서 들어갈 때마다 제 몸에 어쩔 수 없이 배어있는 기름때 냄새가 역겹다며 저를 끔찍해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도 멀쩡하긴 어렵지만 그땐 저도 참는 수밖에 없었죠. 아내가 내 욕을 해서 기분이 조금이나마 풀린다면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달래주는 것은 언제나 제 몫이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전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아내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 노력도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건지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모든 짐을 싸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짐은 왜 싸는 거야? 친정이라도 가려고 그래? 갑자기 왜 그래 정말? 혼자 이사라도 갈 것처럼 꼼꼼히 자기 짐을 챙기는 아내의 모습에 전 아내가 단순히 며칠 나갔다 오려는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내를 붙잡으며 물어봤지만 아내는 이유도 변명도 없이 제게 서류만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화가 날 때마다 이혼하자며 울부짖던 아내였기에 설마 했지만 봉투를 열어 이혼 서류를 확인하고서야 아내가 정말 나와 이혼을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도장 찍어. 나 이제 더는 못하겠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니. 그럼 우리 영훈이는 어쩌려고? 설마 영훈이도 데려갈 거야? 내가 걔를 왜 데려가? 걔는 당신이 알아서 키워야지. 당신 때문에 사고 나고 이 지경이 된 건데 내가 뭐 한다고 혹을 달고 가. 나 혼자 나갈 거야. 그러니까 당신 아들은 당신이 책임져. 뭐?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영훈이가 남이야? 우리 영훈이가 어떤 아들인데? 그래서 뭐? 자식이 내 인생 책임져 준대? 내가 이제 걔 덕을 볼 일이나 있겠어? 다리 다쳐서 방에서 기어 나오지도 않는 아들 뒤통수만 보고 살겠냐고.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대기업 잘리고 돈도 못 벌고 기름 냄새 풍기는 당신도 싫고 그런 당신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것도 너무 싫어. 그리고 다리 없는 아들 병수발 드는 것도 이제 하기 싫어. 저거 다리 저렇다고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맨날 얼굴 죽상하고 있는 꼴, 더는 꼴도 보기 싫다고. 당신 말 조심 안 해? 영훈이 듣겠어. 나도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지도 귀 있으면 제발 들으라고 해. 나도 매일 이러고 살아야 하는 거 정말 찌긋찌긋해. 차라리 돈이라도 잘 벌어오지 그랬어? 그래서 내가 자식 걱정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기라도 해주던가. 왜 내가 고생하면서 가족들 위해서 희생해야 해? 나 이러려고 당신이랑 결혼했던 거 아니야. 당신이 그나마 사람 구실하고 남편 구실할 것 같으니까 결혼한 거지. 근데 당신 이 꼴 됐는데 내가 뭐하러 당신 옆에 붙어 살겠어? 난 무능한 당신 떠나서 새 인생 찾을 거야. 당신이랑 당신 아들한테 매여서 내 인생 허비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날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군말 없이 도장 찍어. 어차피 털어먹을 것도 없는 집구석에 재산 분할해달란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아내는 정말 무정하게도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있었습니다. 늘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주겠다고 했던 아내는 어디로 가버린 건지, 아들을 끔찍이 걱정하고 챙기던 엄마는 어디 갔는지 너무 달라진 아내의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았지만 정작 그런 아내를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모두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에 아내를 차마 붙잡을 수 없었거든요. 물론 불쌍한 아들마저 버리려는 아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기 자식을 짐으로 생각하는 아내에게 아들을 맡길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아내에게 순순히 이혼 도장을 찍어주었고 저는 혼자 아들을 키우기로 했죠. 처음엔 아내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무척 힘들었어요. 힘들 때 곁에 있는 게 참사랑이라는데 우린 아마도 겉으로만 부부였구나 싶더군요. 그런데 나중에는 차라리 그때라도 아내와 이혼한 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먹고 사느라 바빠서 집을 챙기지 못하는 동안 아내가 식구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아내가 아들에게 막말을 하는 게 그때가 처음이라 생각했던 제 생각과 달리 그동안 제가 없는 사이 아내는 아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그렇게 되고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아들을 위로하고 달래주기는커녕
방에 박혀있는 자기 아들이 꼴배기 싫다고 밥도 주지 않고 방치한 적도 여러 번이었고 아직 어린 아들 앞에서 막말도 여러 번이었답니다. 아들, 미안해. 엄마가 이혼한 건 다 아빠 때문이야. 영훈이 잘못은 없는 거 알지? 엄마가 무슨 소리를 했어도 그냥 아빠한테 화가 나서 그러는 거야. 엄마는 아빠 때문에 힘들어서 떠났어도 여전히 영훈이를 사랑하실 거야. 그런 말 안 믿어요. 나도 다 알고 있어요. 엄마가 무슨 생각인지,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어차피 이런 걸로 더 상처받지도 않아요. 엄마가 차라리 그때 다 같이 죽었어야 한다고 목숨 붙어있는 게 저주라고 그런 소리도 했었어요. 불구가 될 바에는 죽는 게 낫다고. 앞으로 내가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살 텐데 엄마가 평생 내 뒷바라지 하다가 늙어 죽어야겠냐고 소리 질렀어요. 이미 그런 소리 듣던 것도 여러 번이라 이제 와서 별로 괴롭지도 않아요. 엄마라는 사람한테 맨날 그런 소리 듣고 사는 거나 엄마 없이 사는 거나 뭐가 더 괴롭겠어요. 그냥 차라리 잘 됐다 싶어요. 그러니까 괜히 죄 없는 아빠가 대신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아이 엄마와 이혼 도장을 찍고서야 제게 그런 말을 전하는 아들 때문에 저는 한참 뒤에야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 없이 아들을 그렇게 방치하고 상처를 입히고 있었다는 사실에 전 눈이 돌아버릴 지경이었죠. 그런데 아들 말을 들어보니 그게 끝이 아니었더군요. 손자 걱정되어 달려온 저희 어머니에게도 소리 지르며 문전박대하던 아내였다고 했습니다. 아들 잘못 낳아서 거지 같은 남편 때문에 자기를 고생시켰다면서 염치가 있으면 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며 손자 챙겨주러 온 저희 어머니를 아내가 내쫓았답니다. 여태 며느리 시집살이 한 번 시키지 않고 아내한테 서운한 소리 한 번 안 했던 저희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은 내가 죄인이다 싶어서 나한테만 그러는 줄 알고 나만 참고 달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나뿐만 아니라 죄 없는 아들과 어머니한테까지 못된 짓을 한 아내 때문에 전 가슴이 아프다 못해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순간 어머니가 아들 걱정할까봐 저한테 아무 말 못하고 모욕을 참으신 게 너무 죄송스러웠죠. 지금이 아니라도 머지않아 이혼을 했겠다는 생각에 전 더 이상 전처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와 달리 얼마 지나지 않아 전처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우연히 보게 된 인터넷 기사 속에 전처가 화려한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웬 남자 옆에 서 있더군요. 한국에서 유명한 투자 사업가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그 사업가에 대한 소개와 함께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보도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직 이혼 서류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을 텐데 벌써 다른 남자와 결혼까지 했다는 전처의 얘기에 전 전처가 진작부터 저와 가족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전처에게 잘못을 묻기엔 이미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참 여러모로 상처를 주는구나 싶었지만 그렇게라도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하기를 바랬습니다. 어차피 난 그 사람이 바라는 대로 해주지 못하게 되었으니 자기 행복 찾아 떠나겠다는 사람을 제가 붙잡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최대한 미련 없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싶었지만 결국 저도 모자란 그릇인지라 원망과 서운함이 들 수밖에 없었죠. 기사 속 환하게 웃는 아내의 모습에 씁쓸함이 몰려왔지만 전 괜한 자기 연민에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젠 오롯이 나 혼자 아들을 건사해야 했기 때문에 전 더 열심히 일을 하여 아버지 노릇을 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아내가 떠난 후 아들이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아버지가 걱정된다며 아들이 제 옆을 지켜주더군요. 덕분에 전 이혼의 상처를 딛고 일상을 찾을 수 있었고 아들 역시 조금씩 힘을 내며 예전에 밝고 활달했던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누구보다 아들을 걱정하던 제 마음을 알던 착한 아들은 그런 저를 위해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조금씩 기운을 차리더니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진학하지 못했던 중학교 검정고시를 따고서 이듬해에는 시기에 맞춰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교복을 입고 학교 생활을 하게 된 아들을 보며 전 걱정만큼이나 기특함이 컸습니다. 원래도 저의 자랑이었던 아들이었지만 그런 일을 겪고 다시 일어선다는 게 어린 아이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였어도 아들처럼 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없어도 다시 달릴 수 있다며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했죠. 아픈 다리로 열심히 고등학교 다니며 수험생활을 했던 아들은 남부럽지 않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학교 생활과 대외 활동을 열심히 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제가 전처와 이혼을 한 지도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그 사이 저희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30을 코앞에 둔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새 멋진 청년이 된 아들이 전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누굴 닮았는지 잘생긴 얼굴이며 착한 마음씨에 늘 포기하지 않는 끈기까지, 그런 아들이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불쌍한 아버지를 걱정하여 일찍 철들어준 아들은 자신의 힘으로 드디어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 취직해 아나운서가 된 아들은 한쪽 다리의 아나운서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훈훈한 외모와 타고난 큰 키에 오랜 재활 훈련으로 만들어낸 탄탄한 몸까지, 아들은 외모만으로도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포기를 모르고 노력까지 한다면 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덕분에 아들은 끈기와 성실함까지 모두 인정받으며 어릴 적 사고로 큰 시련을 겪고도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난 불패 신화이자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제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죠. 전 그런 아들을 두었다는 것만으로 무척 행복했습니다. 예전 제가 가장으로 아들을 돌본다고 생각했을 때 느꼈던 뿌듯함과 행복보다도 아들이 자기 노력만으로 그렇게 자랐다는 게 더없이 뿌듯했습니다. 물론 아들은 이 모든 게 제 덕분이라며 무능한 아버지 앞으로 공치사를 돌리려고 했지만, 정작 전 정말 아들에게 해준 게 없었습니다. 혼자 아등바등 돈 버느라 예전처럼 학원 하나 마음 놓고 보내주지도 못했고, 다른 집 애들이 소고기에 보약 먹으며 공부할 때도 전 겨우 돼지고기 구워준 게 전부였어요. 자식 위해서 많은 걸 해주고 싶었던 제가 모든 걸 잃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데도 아들은 오로지 자기 스스로의 열정과 노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 아들을 두고 제가 어떻게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나요? 그러던 어느 날, 전 바쁜 아들이 깜빡하고 두고 간 아들의 도시락을 챙겨주러 아들이 일하는 방송국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괜히 자식 일터에 들락거리는 푼수 아버지가 될까 싶어 아들이 구경 한번 오라고 했어도 가지 않던 방송국이었는데, 웬일로 꼼꼼하던 녀석이 자기 끼니를 잊은 덕분에 제가 오랜만에 방송국 구경을 다 하게 되었네요. 아들에게 로비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서둘러 발걸음을 향했던 전, 방송국 입구에서 경호원들이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저렇게들 하는 건지 의아스러운 마음에 자연스럽게 눈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노숙자인 건지 웬 허름한 차림의 어떤 나이든 여자 하나가 방송국 안으로 들어가려고 막무가내를 부리는 듯 했습니다. 남자 셋이 달려들어 막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여자의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대체 무슨 일이기에 저렇게까지 억지를 쓰나 싶어 관심을 기울여 보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들리더군요. 자기 아들이 방송국에서 일한다며 아들을 만나러 왔다는 말에 저는 의아함을 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그 사람이 찾는 아들이 누구일까 궁금하던 찰나, 전 그 여자 입에서 나온 말에 순간 도시락통을 떨어뜨릴 뻔했죠. 이거 놔. 나 우리 아들 만나러 가야 한다고. 엄마가 아들 만나러 오는데 니들이 뭐라고 나를 가로막아. 이거 안 나 이것들아. 다들 잘리고 싶어서 그래. 우리 아들이 여기 간판 아나운서야. 불굴의 의지, 외발 카리스마 이영훈. 걔가 내 아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노숙자가 무슨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이래요? 이 여자 정말 정신이 나간 건가. 내 아들 맞다니까. 내가 낳아서 금지옥엽 기른 내 자식인데 니들이 뭐라고 나를 가로막아. 얼른 문 열어. 안 그럼 니들 다 잘라버릴 거야. 그 여자 입에서 나온 저희 아들의 이름에 전 그 여자의 얼굴을 다시 유심히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노숙자인 줄만 알고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왠지 낯이 익은 기분이었어요. 경호원들은 당연히 그 여자가 헛소리를 하는 미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전 제 자식의 이름을 들은 이상 그런 얘기를 그냥 허투루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남의 자식을 자기 아들이라 울부짖는 그 여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간 전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노숙자의 얼굴이 다름 아닌 15년 전 이혼한 전처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라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한 전 다리에 겨우 힘을 주고서 위험하다며 저를 가로막는 경호원들을 뚫고 전처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정말 전처가 맞았던 건지 그 여자가 절 알아보고 화들짝 놀라는 게 느껴졌어요. 날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그 여자가 제 전처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분명 15년 전 나와 자식을 버리고 대단한 남편 만나 호강한다고 기사까지 났던 여자가 10수년 만에 노숙자 거렁뱅이 꼴이라니 말이에요. 냄새나고 꼬질꼬질한 전처의 차림에 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전처가 결혼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너무 상처를 받은 나머지 그 후로는 일부러 전처의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랑 아들 버리고 떠난 여자가 잘 산다는 말에 속이 상해서 그 여자 소식이라면 눈을 가리고 귀를 닫아버렸죠. 기사까지 날 만큼 대단한 놈이랑 결혼했으니 잘 먹고 잘 살 거라며 마지막으로 행복을 빌어주고 싶었는데 그 사이 이혼이라도 한 건지 사별이라도 한 건지 전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꼴이었습니다. 나와 아들 가슴에 대못 받고 나간 사람이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랬는데 막상 그런 꼴로 다시 마주하고 보니 저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군요. 나를 밟고 갔으면 더 잘 살았어야지. 그렇게 처참한 몰골이 된 걸 보니 괜히 제가 더 속이 상했습니다. 그 여자가 불쌍하다기보다 날 떠나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한 거면 뭐하러 나와 내 자식에게 그런 상처를 줘야 했던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차라리 사별이기를 바랬지만 그건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자마자 달려온 전처가 자기 입으로 이혼당하고 고생을 많이 했다며 주절댔거든요. 여보, 이게 얼마만이야 세상에. 당신은 정말 옛날 그대로다.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어? 정말 하나도 안 늙었네. 여보, 그동안 잘 지냈어? 어째 그동안 내 생각은 좀 안 했어? 난 이혼했어. 아니, 이혼 당했지. 어쩌면 당신 버리고 가서 천벌 받았나 봐. 그래서 나 정말 고생 많이 했어. 후회도 많이 했고. 당신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었는데 다시 만날 방법이 없더라고. 그러다가 우리 영훈이 소식 알고 찾아왔어. 우리 영훈이 꼭 다시 만나보고 싶어서 말이야. 근데 이렇게 당신을 먼저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너무 반갑다 여보. 감격스러워하며 저를 반기는 전처를 보면서도 저는 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것밖에 없었죠. 이제 와서 다시 화를 낼 기력도 미련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웃으면서 만날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여잔 뭐가 그렇게 반갑다는 건지 절 보고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떠날 때 사람 속을 그렇게 짓밟아 놓고서는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할 염치가 있던 모양입니다. 전처는 자기도 많이 힘들었다고 그동안 고생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덕분에 저도 그 여자가 왜 그런 꼴이 되었는지 알게 되었죠. 15년 전 돈 잘 번다는 부자 남편 만나서 호화 결혼식까지 치르며 결혼했던 전처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이혼한 여자마저 사랑해줄 줄 알았던 남편은 알고 보니 논팽이 망난이었고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여자들을 갈아치우며 자기를 뒷전으로 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전처와 결혼한 건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군말 없이 자기 뒤치다거리나 해줄 식모가 필요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처는 그 남자와 결혼하고 하루도 편히 지낼 수 없었답니다. 그나마 돈이나 많으니 돈 쓰는 행복은 있었지만 제가 상상하던 것처럼 사랑받고 떵떵거리며 살지는 못했던 거죠. 그나마 돈이라도 보고 살려고 참고 살았던 모양인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돈 많은 재테크의 신, 투자 사업가인 줄만 믿고 있었더니 알고 보니 그놈이 사기 투자로 돈을 벌었던 사기꾼이었던 거죠. 투자 수익을 보장하며 피해자들을 꼬여내어 교육비니 투자 대금이니 돈을 땡겨받아 놓고는 마이너스 수익을 내며 피해자들을 만들어냈고 결국 사기로 구속을 당해 감옥에 들어가게 됐던 모양입니다. 그제서야 그놈한테 사기 전과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땐 이미 늦어버린 뒤였죠. 그런데도 남은 재산에 욕심이 났던 건지 전처는 바보같이 그런 놈의 옥바라지까지 해줬더군요.
내가 그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자기 감옥에서 나오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꽁쳐둔 돈으로 나 다시 호강시켜줄 거라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길래 내가 내 돈 벌어서 감옥에 돈 붙여주고 그놈 옥바라지를 몇 년이나 했다고. 매주 면회 가는 건 어디 쉬운 일이야? 그놈 때문에 빚쟁이들한테 시달려 도망다니는 와중에 그러면서도 일하고 돈 벌고 면회 가고. 나 정말 그때 죽고 싶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라도 당신한테 돌아가고 싶었어. 그래도 그놈이 나한테 했던 약속만 믿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옥바라지 다 했는데 이 망할 놈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나한테 이혼 서류를 던지는 거야. 고생은 여태 나 혼자 다 했는데 이제 자긴 늙은 나 버리고 다른 년이랑 살겠다 이거지. 들어보니 기가 막히기는 하더군요. 돈 자랑 실컷 해서 가정 있는 여자 홀려놓고는 남의 돈으로 호강시켜주는 척하다가 옥바라지 받을 거 다 받고는 이혼하자고 팽시켜버렸던 거죠. 그 여잔 그놈이 피해자들 몰래 숨겨뒀다는 그 돈만 믿고 옥바라지를 했을 텐데 막상 나와선 그 돈도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어떻게 숨겼는지 모르겠지만 피해자들도 피해 구제를 못 받았다고 하니 그 돈의 행방을 전처가 알아낼 수도 없었겠죠. 결국 전처는 재산 분할 한 푼도 못 받고 그놈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후로 혼자 별별 고생을 다 하다가 노숙자 신세로까지 전락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그 후로 무슨 고생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 전 별로 궁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식 새끼 버려놓고 마음 편히 못 살았다고 하니 꼬숩다는 생각이나 들었지 이제 와서 그 여자에게 연민이 생기거나 안타깝지는 않았어요. 애초에 바람이 나서 다른 놈 만난 것도 자기 잘못인데 그놈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도 같이 피해자들 등쳐먹은 돈에 욕심내고 있었으니 그런 꼴을 당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죠. 결국 자기 발등에 자기가 도끼를 내려찍은 꼴이었고 자승자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게 다 자기 업보라는 걸 모르는 건지 저를 붙들고 억울하다는 소리만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이유가 뭔데? 내가 그 소리 듣고 불쌍하게 생각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뭐야?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우리를 버리고 떠난 건 당신이었어. 근데 그걸 뭘 억울하다고 그래? 당신은 왜 또 말을 그렇게 해? 그래 나도 알아. 내가 당신이랑 우리 영훈이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 근데 그땐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그땐 내가 얼마나 고생 많았는지 당신도 알 거 아니야. 그땐 나도 견디기 힘들었어. 근데 이젠 나도 다 깨달았어. 결국 가족품이 좋은 건데 내가 그걸 모르고 당신을 외면했어. 나 정말 많이 후회하고 반성했어. 한 번도 우리 영훈이 잊어본 적 없어. 영훈이 때문이라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 다짐도 했어. 그래서 이제서야 찾아온 거야. 새로운 모습으로 당신이랑 영훈이 만나고 싶어서. 여보, 당신은 나 보고 싶지 않았어? 자꾸 나를 여보 여보 하는데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그렇게 헤어진 거 벌써 15년이 지났어. 그 세월 동안 영혼이나 난 당신 전부 잊었어. 근데 당신은 이제서야 아들을 찾아왔다고? 솔직히 말해봐. 당신 나나 영훈이 생각을 한 적이나 있어? 영훈이 소식이 알고 싶으면 몇 년 전에라도 알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이 세상이랑 담쌓고 지낸 것도 아닐 거고 이제 와서 찾아온 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차라리 솔직하게 말을 해봐. 그러면 드러나 줄 테니까. 당신 영훈이 왜 찾아왔어? 엄마가 자식 찾아오는 게 뭐가 이상한 일이야. 물론 나도 좀 늦게 온 건 인정해. 근데 나도 도리가 없었다니까. 나도 고민 많이 했어. 갑자기 찾아와서 아들이 나를 봐주기나 할까, 날 잊은 건 아닐까 두려웠다고. 그래도 천류는 함부로 끊을 수 없는 거잖아. 그리고 나 이제 갈 곳도 없어. 지금 지내는 곳 달세 내는 것도 밀려서 곧 쫓겨날 판이야.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도와줘 여보. 우리가 그래도 살붙이고 산 세월이 얼마야. 우리 같이 힘든 고비도 잘 이겨냈잖아. 그러니까 15년 그깟 세월 같은 건 금방 뛰어넘을 수 있어. 이제 내가 잘할게. 예상은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별별 소리를 하고 제게 동정을 사려고 하더니 결국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만 하더군요. 자식 잊어본 적 없이 자식 걱정에 찾아왔다는 여자가
그동안 아들 소식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보라 했더니 결국 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지낼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으니 더 늦기 전에 자식 붙잡아 팔자를 고쳐보고 싶었던 모양이죠. 이런 여자가 아들이 아나운서가 되지 않았더라면 찾을 생각이나 했을지 그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 당했지 두 번 당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여자와 이제 와서 또다시 실랑이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전 아무 말 없이 경호원들을 불렀습니다. 저는 제가 아나운서 이영훈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히고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 여자를 끌어내고 다신 방송국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죠. 경호원들도 그 여자가 제정신은 아니다 싶었던 건지 저한테 매달리려는 여자를 붙잡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여자는 끝까지 아들 이름을 불러대며 쉽게 포기하지 않았죠. 저 입을 닫아버리고 싶다 싶었던 그때 아들이 방송국 앞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도착하면 아들과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제가 의도치 않게 전철을 만나서 방송국 앞에서 실랑이를 하는 사이 시간이 훌쩍 지났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절 기다리던 아들이 저를 찾으러 방송국 앞까지 나와야 했고 전철을 떼어내려는 저와 쫓겨나듯 끌려가는 자신의 엄마를 아들이 보고 말았습니다. 다시 상처받는 건 나 하나면 족하다는 생각에 아들만큼은 이 일을 모르기를 바랬는데 오랜만에 어미를 보고 처참한 아들의 표정에 전 또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 여자도 제 아들의 모습을 확인했는지 경호원들을 제치고 제 아들에게 달려가려 하더군요. 아들한테 무슨 헛소리를 할까 싶어 막아서려 했지만 늙은 제 몸은 정신나간 그 여자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자기 생모와 15년 만에 마주하게 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는 아들더러 보고 싶었다며 잘 컸다며 마음에도 없을 헛소리로 아들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그 헛소리를 믿고서 또다시 배신당하며 상처를 받지는 않을지 걱정하던 전 가슴을 졸이며 그 광경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영훈아 엄마야. 영훈아 엄마 기억나니? 우리 영훈이는 그동안 참 많이 자랐구나. 그 어린애가 벌써 이렇게 컸어. 우리 아들 이제 장가 보내야겠네. 세상에. 엄마가 그동안 영훈이 널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기나 해? 엄만 단 한순간도 널 잊어본 적이 없었어. 그땐 네 아빠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이혼밖에 도리가 없었지만 이젠 엄마도 후회하고 있어. 내가 널 그렇게 두고 가는 게 아닌데 말이야. 그래도 엄마 없이 잘 커줘서 너무 고맙다. 이젠 엄마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그동안 못해준 만큼 다 해줄게. 이제 엄마랑 같이 살자 영훈아. 그래야 엄마가 앞으로 너 장가도 보내고 손주도 보고 그러지 않겠어? 뻔뻔하게 남의 자식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 여자의 말에 저는 욕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어린 자식한테 못할 말 다 하고 애 버리고 떠난 여자가 이제 와서 자기가 뭐라고 친모 노릇을 하려는 게 기가 막혔죠. 아들이 그동안 지 엄마를 얼마나 기다렸을지 무슨 고생을 했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서야 같이 행복해지자는 말을 하고 있었네요. 나도 차마 자식에게 하지 못할 말을 하고 있는 그 여자의 뻔뻔함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그런 말에도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도 속이 상했죠. 그런데 그때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방송할 때도 이런 적은 없었는데 내 말 못 막은 사람은 참 오랜만이네요. 당신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만 누가 엄마야? 난 엄마 같은 거 없는데? 난 엄마 없이 살아온 사람이야. 당신이 배 아파서 날 낳았는진 모르겠지만 그건 당신 기억일 뿐이지. 낳았다고 다 자식인가? 자식 버린 인간이 어디 감히 날 찾아와. 어디서 내 앞에서 엄마란 뻔뻔한 소리를 짓거려. 이렇게 다시 나타나면 내가 웃으면서 받아줄 거라 생각했나? 내가 지금 내 체면 때문에 당신을 때리지 않은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해. 뭐라고? 영은아,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이야? 너 이런 애 아니잖아. 세상에. 지난 15년간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순아도 내가 이렇게 됐어? 당신 영훈이를 대체 어떻게 키운 거야? 남한테 싫은 소리 한번 못하던 애가 어쩜 이래? 당신이 우리 아들한테 세뇌시킨 거지. 나 나쁜 년이라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제발 그 뻔뻔한 입 좀 닫아요. 아버지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떠나던 그날 난 다시 태어났어. 난 그 후로 매일 당신을 원망하고 증오했고 그게 내 삶의 원동력이었어. 솔직히 좀 고맙기도 해. 당신 덕분에 세상과 담쌓았던 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게 당신이 나한테 베푼 은혜는 아니지. 이제 와서 대체 무슨 염치야?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길래 버린 자식 앞에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냐고. 이제 와서 나한테 동정 같은 거 바란 거라면 잘못 생각했네. 나 당신 같은 엄마 없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 그땐 경호원들이 아니라 경찰들이 아줌마를 잡아가게 만들 거니까 알아들어? 영훈아. 영훈이 말 잘 알아들었지? 영훈이가 안 그래도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당신 나한테 해코지 당하기 싫으면 몸살이는 게 좋을 거야. 나도 이제 더 이상 그 전의 이상철이 아니거든. 그때처럼 무기력하게 당신을 보낼 거라 생각하면 다시 생각해야 할 거야. 앞으로 내 아들 앞길 막을 생각하거나 조금이라도 흠묻힐 생각이라면 난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내 남은 시간 다 써서라도 당신을 끝장낼 거야. 저와 아들의 날선말에 결국 그 여자도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정셋을 이겨먹을 만큼 기고만장했던 여자가 기가 확 죽어서는 별말 못하고 끌려나가더군요. 아무래도 만만해 보였던 저희가 협박을 했던 게 잘 먹혔던 건지 다행히도 그 후로 그 여자가 방송국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또 다른 마음을 먹으면 정말 작정을 하려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일이었죠. 그날 일로 아들은 한동안 예전 기억이 떠오르는지 속이 상한 것처럼 보였지만 여느 때처럼 강인한 인내로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젠 아들을 마냥 어리게만 보지 않고 크게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보다 잘할 아들임을 알기에 그런 시련도 잘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행인지 아들은 그 후로 그 여자에 대한 기억을 잊을 정도로 잘 지내게 되었죠. 원래도 승승장구하던 아들은 그 후로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행복을 찾아가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자기 엄마 같은 여잔 만나지 않을 거라던 다짐처럼 전 저와 정반대의 참하고 착한 아가씨와 교제를 하더니 얼마 전 결혼 약속을 하며 상견례까지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도 비어있는 제 옆자리가 신경 쓰였지만 혼자 엄마 노릇까지 다 하며 자식을 키웠던 저도 더 이상은 그런 일로 주눅들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사돈들은 무척 좋고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셨고 부족한 게 많은 저희 아들을 아들 같은 사이로 예뻐해 주셨죠. 덕분에 전 곧 있을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그럼 전 앞으로도 믿음직스러운 저희 아들과 좋은 부자지간을 유지하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